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은 정부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는 거 시작하는 날로 정해 놓은 날이죠. 그런데 수도권은 일주일간 일단 유예됩니다.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 원어민 강사 모임발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고요. 또 젊은 층 중심 확산, 또 델타 변이 사례 증가 등 심각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백신 접종 계속 하고는 있지만은 확진자 수가 또 어제 0시 기준 거의 800명 됐습니다. 네. 좋지 않은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서 서울만 해도 거의 350명, 그다음에 경기도도 한 250명 정도 이제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어가지고요. 예. 일단은 전반적으로 수도권 내에서의 방역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3차 유행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자칫하면 그냥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려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예. 확진자 범위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예. 앞으로 이제 1, 2주 사이 얼마나 다시 이걸 안정시키느냐가 7월, 8월이 조금 좀 안정되게 지날 거냐 아니면 상당히 고통스럽게 지날 거냐를 예. 결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요. 이것도 국내 확산세 지금 이것도 걱정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어민 강사 중심으로 했던 그 발생에서 예. 델타 변이가 좀 확인돼 있고, 이제 예. 전주보다 이번 주 들어서 델타 변이에 의한 확진자 수가 거의 2배로 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예. 워낙에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한번 지역 사회 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게 이제 영국에서도 이미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예. 델타 변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비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도 빨리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 드렸는데 수도권의 그 확진자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83%가 넘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예. 이것도 심각한 걸로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매번 이제 국내에서 유행이 심각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전반적으로 확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나서 예.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확산되는 양상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추후에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유행 상황들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기에 지금 이 상황들을 통제하는 게 전국 단위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연령별로 보니까요. 특히 20대 그 확진자 수가 많이 급증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보니까 이거 이유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60대 이상은 적어도 1차 접종 이상을 마친 분이 80%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노령층에서의 그 확진자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지금 20대에서 50대 사이에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연령층에서 확산이 되고 있고 특히 예.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역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기고 있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카페나 식당 또한 유흥업소 이런 데에 대한 방문이 훨씬 많을 수 있고 특히 이분들이 사회활동이 많기 때문에 한 번 확진이 됐을 경우에 확산시키는 숫자 자체가 더 다른 연령대가 훨씬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원어민 강사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하는 거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특히 영어 학원 중심으로 지금 많이 번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원 안에서 확산된 게 그 학원 안에서 이제 확진된 사람들이 또 자기의 이제 활동 반경에서 또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이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마 델타 변이의 속성까지 겹치면서 일단은 전반적인 확산세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 전파력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까? 일단 지금 확정된 전파력이 결정된 건 아닌데 일단 영국이나 인도에서의 여러 자료들을 확인하게 되면 그러니까 알파 변이가 워낙 영국 안에서 주도적으로 올해 봄까지 유행을 했었는데 알파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한 50% 정도 전파력이 증가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4에서 5 정도 된다. 기존 바이러스가 3이면. 근데
지금 그 알파 변이를 완전히 이기고 델타 변이가 영국에서 주 바이러스가 됐으니까 전파력이 훨씬 높은데 알파 변이보다도 50% 정도 증가됐다고 얘기하고 예. 그 감염 재생산 지수를 추정하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 5에서 8 정도로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이 현재 여러 감염병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원래 7월 1일이니까요. 오늘부터 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하는 날이고 또 완화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네. 수도권은 이제 어찌 급작스럽게 하지 않는다, 유예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네요 보니까. 예, 일단 어제 그제 아마 긴박하게 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중대본 차원에서도 수도권에 대해서 우려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고, 일단 지자체 안에서도 이제 지자체 안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제 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수도권에서의 발병 상황을 빨리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대승적으로 일단 일주일간 유예를 하기로 했고, 특히 오세훈 시장께서 얘기하기는 일주일 유예했지만 예.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예. 일단 전반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형태로 방향을 약간 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이래 그 지자체에서 빨리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 정부가 오히려 더 이거를 뭐랄까 이제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뭐 자연스러워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양쪽에서 공감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이제 예, 대부분 이제 어쨌든 지자체에서 우선 이제 이걸 유예하겠다라고 결정할 만큼 서울 안에서의 위기감이 상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천하고 또 이제 이게 지금 경기도도 이게 이제 같이 이런 유예하는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예. 일단 이번에 이제 원어민 강사 상황을 보더라도 서울 안에서의 발병 상황이 경기도나 인천에 당연히 파급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예. 사실 인천 같은 경우 상당히 억울해하기는 합니다. 최근 예. 이상할 정도로 서울 경기는 확진자가 느는데 인천은 확진자가 안 늘고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수도권 전체가 한번 확산되면 같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도 대승적으로 이제 그 유예에 동참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뭐 수도권 전체가 뭐 어쨌든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 이거 시행하는 거 일주일 유예하는 걸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일주일 연기인 거고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사실은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될 상황도 이제 사실은 또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겠죠. 네, 일단 상황이 어차피 한번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다시 안정적으로 되는데 최소한 1, 2주 이상 이제 걸리기는 하거든요. 특히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유예 기간이 일주일만으로 끝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2, 3주는 지나야 지금 상황이 안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방역을 강화하고 시민의 적극적 동참이 된다는 조건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어쨌든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마스크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요? 야외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이제 야외에서의 마스크를 벗는 거는 사실 이미 2m 이상 거리가 되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이미 공지가 돼 있는 상황이 추가되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큰 의미는 아닌데 실제로 마스크를 벗는다는 개념 자체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방역을 느슨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특히 야외에서 안 쓰고 있다가 실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마스크 깜빡하고 안 쓰게 되거나 마스크 안 가지고 다니시다가 실내에 들어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스크 착용에 관련된 방역의 완화는 정말 신중하게 논의되고 결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마스크 벗겼다가 다시 쓰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다 실내에는 마스크 착용 다시 강제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마스크 벗고 쓰는 것도 좀 방역 당국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거 좀 다시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또 살펴봤던 인도발 델타 변이 이게요. 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전체 국가들이 유독 좀 취약하다. 네. 이런 얘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일단 이제 인도하고 교류가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확산세가 강하게 되고 있는데, 이제 영국도 뭐 인도와 교류가 많다 보니까 영국이 유럽 내에서 가장 먼저 이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것뿐만 그렇고요. 예. 인도 주변의 국가들이 이미 이제 4월에 인도 상황이 나빠지면서 같이 유행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러느라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 하루 2만 명 넘게 나오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델타 변이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이 인도하고의 어떤 교류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교류가 높아서 그렇다. 그리고 아니면 뭐 그 각국의 그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그 백신 접종률이 좀 낮아서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영향을 당연히 끼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뿐만 아니라 환태평양에 해당되는 호주 같은 경우도 최근 델타 변이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방역 상황 자체가 많이 안정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백신을 조기에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약간 후폭풍을 맞는 그런 상황으로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교수님께 지금 그 질문 드리는 사이에 저희 YTN 라디오 앱 채팅창에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확산이 빨라도요, 이게 치사율이 떨어지면 거리두기 완화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신 답변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예,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일단 백신 접종이 60세 이상에서 1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이라 치사율은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델타 변이처럼 이제 그 확산세가 빠른 상황이 돼버리면 이런 그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백신 접종률 자체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델타 변이는 1차 접종에 의한 효과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60세에서 75세는 1차 접종만 마친 상황이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60에서 74세 사이의 어르신들에 대한 감염 자체가 증가되게 되면 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적어도 어르신들이 2차까지 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는 유행의 확산세를 충분히 막아야지 치명률 자체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그 얀센 백신 접종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검진 받아보니까 양성 판정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돌파 감염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딱 2주 때 걸쳤던 것 같습니다. 13일, 14일째 아마 이렇게 돼서 어떻든 돌파 감염 사례로는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일단은 다만 백신 접종 효과가 2주째부터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대부분의 백신들은 4주 정도 돼야지 충분하게 올라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 얀센 백신이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도 돌파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그런 데이터가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가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방 효과가 한 70% 내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얀센의 돌파 감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회 접종이기 때문에 이런 델타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더 잘 남아 있는지 여부로, 그다음에 그 항체 형성 또는 방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봐야지 일단 뭐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면은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얀센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이게 백신 예방 효과가 100% 안 되면 뭐 이거 굳이 맞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백신 접종 효과는 방어 효과,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중증으로, 특히 사망을 얼마나 예방하는지 효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영국에서의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를 보더라도 뭐 화이자가 뭐 87%, 그다음 아스트라제네카가 60% 정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는 뭐 92에서 96%로 보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는 상당히 남아 있는 부분, 특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특히 고령층 예방 접종이나 젊은 사람에서 예방 접종 모두가 중요한 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중증으로 가는 거, 치명률을 높이는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맞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